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알아감에 있어서 좀 말들이 많았던, 그리고 최근에 유튜버들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의 V2L을 그렇게 그냥 물고 빨고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더니,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되게 무한정 길어지고 또 테슬라하고의 어떤 격차가 많이 나니까 이제는 또 유튜버들이 전기차 지금 사지 마라라고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전기차 예전에 얘기할 때 주행거리 중요하고 OTA 중요하고 자율주행이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혼선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뭐 전기차를 오너가 아닌 이상은 아주 전기차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명명백백하게 줄줄이 깨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제 리뷰어로서 리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저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정확하게 우리가 전기차를 얘기할 때 사실 이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율주행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아요. 전기 자동차를 가면서 이 자율주행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가, 그러니까 내연기관처럼 복잡하게 엔진, 냉각수, 오일, 미션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터 하나를 가지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있어서, 그리고 앞부터 이 전기차는 일반적인 자동차하고는 생산 공법도 많이 다르고 자율주행을 빼놓고 간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보다 또 더 중요한 건 OTA. 전기차는 소프트웨어의 집약체라고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버 더 에어라고 해서 무선 통신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현대자동차가 또는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하고 OTA가 되게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약적인 투자를 안 했고,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가 너무나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기도 벅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아예 이제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쭉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나, 우리의 상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라고 하면, 자율주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레벨 2예요. 레벨 2.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레벨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레벨 0은 아예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거고, 레벨 1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탔던 수입차들에 들어가 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구에 어떤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가 아니죠. 이때는 레이더, 전파를 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파? 아닌가? 라이다를 쐈나? 아무튼 라이다나 레이더나 둘 중에 하나를 쏴서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를 계산해서, 앞차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지고, 앞차가 멀어지면 이 거리를 딱 설정해 놓으면 계속 맞추고 앞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선을 잡아주고 그런 기능은 없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기능은 차선 이탈 방지까지는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거까지 들어가서 주행 제어 주체는 인간하고 시스템이 되고 주행 책임은 운전자가 다 지는 걸 레벨 1. 이거는 우리들이 지금 살면서 충분히 우리들이 경험하고 겪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벨 2가 지금 이제 볼보가 많이 발전한 반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되죠. 벤츠나 BM도 많이 발전했고 현대기아도 하고, 레벨 2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앞선 회사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꽤 앞서가고 있는데, 레벨 2는 부분적으로 자동화예요. 특정 조건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의 조향과 가속, 감속을 차량이 인간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단계고, 주행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 시스템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서는 운전자가 즉시 운전에 개입해야 되니까,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 시스템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가고 코너도 돌고 쓰고 다 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레벨 2에 있는 시스템은 주위에 생기는 이 사물의 변화라든가 어떤 특정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레벨 2는
사고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는 거예요. 차량 소유주한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반자율주행. 레벨 3부터는 주행 제어와 주행 중 변수 감지를 시스템이 직접 담당합니다.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하며 Partial Automation이라고 합니다. 발음 죽이네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의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며 위험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위험 시에 차량에서 알려주죠. 운전자한테 운전을 하라. 그러니까 시스템이 위험 상황을 알아요. 이 상황이 위험 상황이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주행 제어와 주행 중 변수 감지는 시스템이 담당을 합니다. 레벨 2와 다르게 상시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앞을 보거나 계기판을 보거나 차량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돼요. 차를 믿고 맡겨도 된다는 거죠.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넘어서는 경우 시스템은 운전자의 즉시 개입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차들 레벨 2나 레벨 1들은 위험 상황이 되거나 시간이 오버되면 자기가 그냥 놔버리죠, 시스템을. 근데 레벨 3부터는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 4, 이게 이제 궁극적인 자율주행의 끝이죠.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뭐 토탈리콜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자동차가 막 혼자 가잖아요. 레벨 4하고 레벨 5예요. 하이 오토메이션.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고속도로 골목 다 상관 안 해요. 주행 제어와 주행 책임이 모두 시스템이 갖고 있어요. 제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악천후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인간을 통한 주행 제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가동이 되려면 한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테슬라라든가 다른 회사들 중에 기술적으로 여기에 근접한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거를 쉽게 못하는 건 뭐냐? AI. 인공지능에 대한 주체성이에요. 우리가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법인이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법인이 잘못했을 때 법인은 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처벌을 시킬 수가 있어요. 법인에 대한 주체를 처벌시킬 수가 있죠.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 레벨 4부터는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레벨 3부터 이 AI에 대한 주체. 자, AI가 운전하는 차가 사고가 났어. 여기 나와 있잖아. 주행 제어와 주행 책임이 모두 시스템이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단 말이야. 인사사고가 났어. 사람이 죽었어. 인사사고에서 사망사고가 났어. 자, 제조사가 AI를 탑재했죠. 자, 보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전자가 있어요. 차주죠. 운전자 차주. 자, 인사사고로 사망사고가 났어. 저희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제조사인 여기서는 지금 주행 책임이 모두 AI에 있다고 하잖아. 얘가 사고 냈잖아. 차는 제조사에서 만들었어. AI는 또 다른 데서 받았을 수도 있지. 차는 보험에 들었어. 차주가 있어. 차주가 차에 탑승을 했단 말이야. 사망사고가 났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게 아직 법적으로 뭐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가 현실화가 되려면 법안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보험사냐, 제조사냐, 차주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만 이게 기준이 딱 생기면 이거는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테슬라는 그럼 무 사장님, 테슬라가 쓰고 있는 자율주행은 뭐예요? 테슬라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이거예요. 레벨 3 이상. 여기서부터 풀 셀프 드라이빙이 붙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이쯤에 있는 거죠. 이쯤에 있는 건 뭐냐?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하고 자율주행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테슬라에서 설명하는 오토파일럿은
다른 유튜버들이 뭐 EV 차량은 기승전 V2L인데 좀 꺼지시고, 오토파일럿은 차선 내에서 차량을 자동으로 조향, 가속 및 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현재 오토파일럿 기능들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현재 차량, 테슬라 차량은 자율주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테슬라는 현재 오토파일럿의 완성 단계에 거의 끝까지 가 있는 거고, 이제 FSD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FSD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느 정도 끝나 있다는 거죠. 왜냐? 왜 테슬라는 FSD 레벨 3로 넘어갈 수 있는 풀 셀프 드라이빙에 왜 근접을 했냐면, 보통은요, 이거는 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맛배기만 한다라고 하면 차가 진행 방향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차, 뭐 이렇게 사물, 뭐 도로의 이정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의 차들이 레이더? 전파를 쏘는 거겠죠. 레이더, 전파. 레이저를 쏘는 거죠. 레이저를 쏴서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물의 밀도, 온도까지 다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개를 혼합으로 해서 주위를 판단하는 건데, 얘네들조차도 완벽하게 주위 사물을 다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조회사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제조회사들이 쓰는 거고, 테슬라는 비전 시스템을 써요. 얘네들은 인간의 눈이 보는 것처럼 실제 사물을 다 판독하려고 해요. 근데 이 비전 시스템에는 반드시 학습 러닝이 방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제조회사가 쉽게 우리 돈 들여서 비전 시스템 도입할래, 이거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주행 데이터와 엄청나게 많은 그 인공지능, 이 소프트웨어에 방대한 자료 수집에 의한 머신 러닝이 들어가야 이게 가능한데, 테슬라가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테슬라가 뭐 라이다를 안 쓰는 이유가 돈을 아끼기 위해,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라이다가 비쌌어요. 실질적으로 라이다가 비쌌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이걸 도입을 안 한 것도 있는데, 지금은 라이다가 가격이 엄청 싸졌단 말이에요. 이게 상용화가 되면서.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는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인간이 보듯이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FSD에 상당 부분 많이 근접해 있는 거고, 몰라요. 이게 지금 가능한지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레벨 3는 나는 충분히 넘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얘네가 갖고 있는 주행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현재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는 오토파일럿들은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모든 테슬라의 신차에는 미래에 거의 모든 환경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탑재가 됩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지금 사는 테슬라는 언제든 간에 이게 가동이 되면 OTA를 통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한 하드웨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법안이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우리가 지금 사는 테슬라는 이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은 운전석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 시스템 스스로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음. 승차 후에 아까 제가 말한 목적지 설정으로 모든 주행은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며, 목적지 도착 후 입구에서 내리면 테슬라는 주차 검색 모드로 전환되어 자동으로 주차 구역을 검색한 후 주차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냥 기사나 다름없죠. 이러한 기능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수십억 마일의 주행 테스트, 제가 아까 말한 이 방대한 비전 시스템을 완성하려면 방대한 머신러닝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돼 있다는 거죠.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이 운전자의 주행 능력보다 크게 앞선다는 사실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행이 되려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게 많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쉽게 적용을 안 하겠죠. 일부 관할권에서는 규제 승인, 제가 아까 말한 AI가 사고를 냈을 때 주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규제 승인이 오래 걸리겠지만 자율주행의 현실화는 곧 적용될 거라는 예상을 누구나 외국에서도 다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밋빛 전망이라고 했던 자율주행, 이 제조사들 뭐 GM도 그랬고 현대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기억에는 뭐 자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율주행. 근데 갑자기 요새 아닥을 하고 있어요. 왜냐?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에 자신감을 보였던 구글 웨이모 사업 규모가 지금 대규모로 변화가 있어요. 뭐냐?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가 자율주행에서 약간 회의를 느끼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투자를 했던 많은 업체들이 공중분해가 되고 있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볼보랑 손잡고 뭘 했던 회사, 뭐 회사들도 많은 지금 지각 변동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자율주행을 자신 있게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두려운 거죠. 사고나 어떤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그다음에 방대한 자료 수집에서 부족함을 느낀 거죠. 한계치를 느껴서 다른 제조회사들이 지금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약간은 되게 소극적인 상황이 된 거고 이 와중에 앨런 머스크는 존나 치고 나가는 입장이에요. IT 업계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이 그들의 실적이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다른 업체들이. 그리고 센서나 실시간 도로를 확인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와 소프트웨어 비슷한 상황을 지속 학습해 진화하는 머신러닝,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시스템. 기능 등이 아직도 본격 자율주행 장치가 나오기엔 역부족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한 테슬라가 쓰고 구현하고 있는 이 비전 시스템들이 다른 제조회사들이 구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거죠. 왜냐? 방대한 데이터 주행값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2020년 초반에 자율주행 차량 내놓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쳤던 업체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목표를 다시 포드나 GM이나 이런 회사들이 2025년으로 수정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2020년 초반에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을 더 달라고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이 와중에 앨런 머스크는 FSD 곧 출시한다면서 설레발 존나 때리고 있죠. 코인 갖고 지금 욕 더럽게 많이 쳐드시고 계시는데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이 나는 FSD 곧 나온다. 핵심 이사분들도 뭐 승인 여부 때문에 안 나온다 어쩐다 막 그런 회의적인 인터뷰도 했는데 머스크 형은 설레발 존나 때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 달에 할 거요. 막 이런 식이에요 지금. 진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앨런 머스크 형은 정말로 설레발 겁나 때리고 있습니다. FSD. 저는 일단 한번 믿어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본 테슬라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사실 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움직임이 일반 차들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뻥은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자율주행과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들의 반자율주행, 오토파일럿, 뭐 엘카스 뭐 이런 시스템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레벨 2와 레벨 3는 약간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는 차들, 잘 가는 차들을 가지고 자율주행이 잘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 주권을 갖고 차를 운행하는 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또 한 걸음 더 깊숙이 촉촉하게 배우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로 가겠습니다.